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트 장유리나입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 금융권에 대한 또 리스크, 시스템의 우려가 잘 부각돼서일까요? 오늘 코스피는 또 주르륵 밀리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자동차, 반도체 테마들도 주르륵 밀리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불어넣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소집단들의 테마들은 여전히 기분 좋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참 일희일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종목을 또 가르는 그리고 고르는 안목도 길러보시고요. 투자 올림픽과 여러분들 내일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실시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1타 매매 전문가죠.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올림픽 종목 드렸던 SPG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21%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항상 6시에 2대1 리티비 항상 챙겨보시고 이런 종목들, 올림픽 종목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상승할 종목으로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말씀드린 월, 화, 수 6시의 남자 이용준 입니다. 3월 27일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요. 3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남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지수에 크게 상관없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잘 챙겨 보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SPG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올림픽 선수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SPG가 장중에 21%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데일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렸다. 먼저 SPG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거고요. 뭐니 해도 이번 주는 슈퍼 주총 위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28일, 29일, 30일, 31일 그동안 주주총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들의 주총이 몰아서 열리니까 본인 보유 종목들 주주총회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슈퍼 주총 위크는 이번 주이다. 나흘간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될 정도에 있긴 하지만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의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43%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끝나고 지난주 FOMC가 다 양호하게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지수 횡보 또는 상승 예상되고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6월까지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측을 가미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2,409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저는 2,500포인트까지는 상방이 단기적으로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이 아닌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41, 나스닥은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제가 확인했을 때 1,300원이 살짝 위로 끝났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300원을 깨느냐 또는 돌파하느냐 이 구간이긴 하지만 빨리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금리는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우상향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시총이 큰 종목도 상한가를 들어가서 안착했기 때문에 리튬,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추세가 한번 열리고요. 슈퍼 사이클이 들어오는 순간은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눌릴 때마다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합니다. 두 번째는 자이글인데 저는 자이글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바뀌긴 했지만 원래는 이 고기 그 삼겹살 굽는 그 홈쇼핑에 나왔던 회사가 그 자이글이 맞고요. 이 자이글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는 새만금에 2차 전지 생산 시설이 들어선다. 규모가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2차 전지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자이글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선 지금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옥석을 가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미 실적이 나와 있고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거지 시총이 작고 금방 올라가는 종목들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량주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주 올림픽 종목들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날짜 순입니다. 제가 월, 화, 수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올림픽 종목은 첫째는 박셀바이오 했었고요. 인탑스, SPG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종목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 짧게는 박셀바이오 같은 6%, 인탑스는 11%, SPG가 오늘 21% 급등이 나오면서 전 종목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놀랍지도 않죠. 왜냐하면 제가 1월 31일 날 이데일리 들어오고 나서 한 종목도 빠짐없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고 확인해 보셔도 좋다. 이미 기록은 이데일리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SPG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공략하셔더라도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 매우 기쁘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슈퍼 주총이고요. 3월달은 상장 폐지의 시즌이기 때문에 본인 보유 종목들 감사 보고서를 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주총일이 며칠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아직도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은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라도 본인 보유 종목이 있으면 현금화를 빨리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이다 하더라도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생기면 상장 폐지 또는 관리 종목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 2번, 3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감사 보고서 확인하고요. 영업이익, 유보율 확인하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 종목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은 LG전자 정기총회 하고요. 28일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30일은 금호타이어, 31일 마지막 날은 롯데지주 등이 슈퍼 주총 이후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9일은 570여 곳이 주총이 예정됐기 때문에 29일이 정말 피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은 상장 폐지의 시즌이기 때문에 본인 보유 종목들 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2번, 3번 지난주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상장 폐지 한 번이면 주식시장에 당분간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잘하고 있고 올림픽 종목들은 지수에 크게 상관없이 수익률을 크게 드리고 있습니다. SPG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저거 정말 좀 어려우신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 다 가는데 또 이용준이 말한 노란톡방 종목은 다 가고 올림픽 종목은 가는데 나는 물려있는 종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흐름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 편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4월부터는 저랑 발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29일 특히나 또 슈퍼 위크 데이죠. 그리고 내일간의 주총들을 잘 살펴보시고 감사 보고서 시즌인 만큼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시다면 현금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까지도 주셨어요. 자, 오늘 시장 좀 정리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 또 이야기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잘 가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는 꿈비입니다. 2월 22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벌써 수익률이 어느덧 껑충 90%까지 가까이 왔네요.
두 번째 종목은 미래컴퍼니 종목 되겠습니다. 3월 15일에 또 편입을 했는데요. 33.42%를 나타냈고요. 인탑스 역시도 쭉쭉 올라갑니다. 11.8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SPG 선수 되겠습니다. 현재는 3월 22일 최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제 20% 넘는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는데요. 네 가지 선수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그 안에서 금매들은 누가 땄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없어요. 수익을 낼 자신이 아니라요. 수익이 안 날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는 항상 공략주를 얘기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참 수익률이 정말 기세등등하죠. 자, 수익률로만 따지면 해설위원님, 네. 금메달은 꿈비인데요. 아, 네네. 꿈비가 정말 금메달 선수인지 아니면 좀 선수권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수익을 못 낼 자신이 없다. 이렇게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1월 31일 날 오픈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 달이 지난 종목이 수익률이 많이 났다고 해서 금운동을 주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최근 종목 중에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금운동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15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래컴퍼니를 금메달을 줄 텐데요. 25% 작지 않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미래컴퍼니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2주만 지나도 사실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종목을 300%, 400%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래컴퍼니가 고가 대비해 33.42%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가 대비하는 거고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고 25% 정도 충분히 먹을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3월 15일 날이 이 구간이거든요. 파란 음봉에서 말씀드렸고 아마 25일선을 돌파한 망치형 양봉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말씀드리고 오늘 고가 대비해 33%가 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로 하면 뭐 고가에 팔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25% 정도 수익이 크게 났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근데 하지만 제가 종목의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미래컴퍼니 방송 보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로봇 이슈가 있었고 미래컴퍼니 또한 웨어러블 로봇 이슈가 있었고 또 오늘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강경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좋은 자리에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일주일도 안 돼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윗골이 달렸고요. 추세가 밀리지 않고 또 윗골이가 달렸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윗골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는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있지만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래컴퍼니 금메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컴퍼니 다음에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좀 띄워주시면 인탑스도 굉장했죠. 인탑스는 날짜가 3월 21일 날입니다. 오늘이 3월 27일이니까 제가 월, 화, 수 방송하니까 지난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좋은 자리를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인탑스 갖고 계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인탑스 수익 보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그라미 양봉 도지 구간에 말씀드렸고 인탑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이슈가 있었고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뛸 선수, 높게 뛸 선수 이 선수를 설명을 드렸고요. 인탑스는 바로 그 다음 날도 상승이 나왔고 그 다다음 날도 상승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한 번도 저점을 밀리지 않고 상승이 나온 게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를 은메달 드리는 건 11.83%인데요. 인탑스는 저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요. 이쁜 아랫골이 양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금메달 딴 선수는 추세가 끝났다고 보지만 은메달 딴 이 선수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탑스 아직 관종해 놓고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은 추가적인 흐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 동메달 선수가 오늘 최고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동메달 선수를 금메달을 드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SPG는 날짜로 하면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일주일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SPG 말씀드리고 이 구간에 말씀드리고 목, 금, 월 3일입니다. 영업일로 3일인데요.
고가 대비해서 21.84%나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가에 팔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승이 높게 갈지 낮게 갈지는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고점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잘하는 거는 매수가 그리고 공략 지점에서 공략이 되면 상승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1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약 28개 선수, 약 30개 선수를 말씀드렸고요. 한 선수도 빠짐없이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많이 상승이 나온 꿈비 같은 선수는 8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적게 상승이 나온 선수 박세일 바이오는 6%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핵심은 상승이 나온다입니다. 지금 SPG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장대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지켜봐도 괜찮다. 로봇 관련주이고 현대차 로봇 관련 이슈가 있고요. 주주총회 이슈로 제가 말씀드린 SPG 동메달 드리면서 금은동 너무 좋다. 특히 은메달과 동메달 선수 내일도 흐름 기억하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선수의 또 순위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요. 우리 치치빠빠님 노란톡방 우리 많은 분들 또 오고 계신데 8일 만에 88.98%의 수익을 받았어요. 저 공략주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공략주로만 수익률이 그렇게 났어요라고 하는데 거의 90%의 수익률을 네네네. 대단하네요. 해설위원님.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단타로만으로도 이런 좀 그죠.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 않나요, 요즘에? 단타로 하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전문가를 할 때 칭찬을 많이 받는 건데요. 지수에 특히 상관없이 주도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의 치치빠빠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고 본인이 또 감각도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 건데 치치빠빠님처럼 이렇게 감각이 없더라도 또 나이가 많더라도 충분히 공략할 자리에 공략이 된다면 고점에서 매도보다는 적당한 구간에 안정적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오늘 또 드릴 올림픽 종목 그리고 SPG, 인탑스 이런 종목들 선수들 노란톡방에 같이 대응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런칭하면서 이데일리 런칭하면서 준비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이데일리 오시고 이데일리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기 보이는 USB를 현재 추첨을 통해 5분 또는 10분을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략하는 기본 강의 그리고 비법 강의에 대한 내용이 US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SB 신청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USB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계시고요. 받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USB를 추첨을 통해서 제가 종목을 고르는 법 그리고 종목을 세팅하는 법, 그리고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 캔들에 대한 내용,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을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담아서 USB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USB를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좀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USB 내용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 1타 이벤트라고 써졌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먼저 이 USB에는 기본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가끔 안타까운 게 주식을 하고 싶은데 수익은 내고 싶은데 캔들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고 뛰고 날려갈 생각보다는 걸을 수 있는 기본 강의에 대한 캔들에 대한 이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에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총 5강에 대한 분량은 PDF 파일로 텍스트로 준비해놨고요. 그 5강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 USB 노란톡방 들어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주식을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오래 했지만 가끔씩은 백투더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캔들, 이동평균선,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그 다음 단계로 뛰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강은 캔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강은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강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2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기 성향인지 중기 성향인지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기는 이동평균선 5일선과 10일선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중기는 60일선과 120일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캔들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이해하고 이동 평균선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USB 받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할 때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 우량주를 좀 공략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본 강의는 재무제표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강의가 지금 이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월 감사 시즌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관리 종목이 되는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1년, 2년, 3년, 4년 또는 5년 동안 적자인 회사를 지금 재무적으로 갖고 계시다면 지금 주주총회 전에 또는 감사 보고서를 아직도 안 낸 거라면 현금화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채와 유보율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지 앞으로도 올해는 운이 좋아 넘어갈 수 있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이 USB에 넣어놨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제가 가장 잘하는 동영상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 1타 강사인 제가 만들어 동영상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강의당 분량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면 전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의 USB 노란톡방에서 신청하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총 5강의 PDF 파일에 대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없으면 이것 말고 이 전 화면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급등주 시나리오 매매, 테마주 수익 매매에 대한 내용을 이 강의에 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주도주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미래 컴퍼니 잡을 수 있고 꿈비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시야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8일 만에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배웠기 때문에 또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여기 경기도 부천시를 써주신 분도 계신데요. 네. 들어오셔서 그냥 신청합니다만 얘기해 주셔도 여러분들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신다면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그리고 들어오시고 참여 코드 번호가 있어요. 7777, 7을 4개 만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 제공해 드립니다. 들어가는 거 지금 모르겠어 하신다면 문자 주세요.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오시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또 좋은 USB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했던 테마가 있다면 단연코 어떤 테마일까요? 저는 남들이 다 2차 전지 볼 때 제약바이오 테마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오늘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좀 풀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 남들은 다 2차 전지,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볼 때 저는 4월 달에 있을 미국 아마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 관련해가지고 아일리아 복제약이 삼상과 동일한 동등성을 확보했다 이런 이슈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약이 나온다면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저렴하게 제공된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 아마케가 4월 중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 제가 오늘 원픽을 하나 뽑아드릴 테니까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 종목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원픽으로 원 포인트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가져오셨다 하는데 사실 이번 주 감사 보고서 있기 때문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출을 안 해서 들고 계신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좀 이런 종목들 말고 관심 가는 선수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재무제표 확인했고요. 일정 확인한 2가지 선수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오늘 첫 번째 상한가를 찍어준 삼천당 제약 선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잘 안 한다, 뭐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대부분 영업이익 적자가 대부분 많고요. 4개년도, 5개년도 감사 의견 보고서에 거절 사유도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할 때는 항상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보시고요. 업력과 영업이익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이라는 선수는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어주면서 앞으로도 흐름을 좀 기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삼천당 제약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약제품 제조 회사이기 때문에 제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일반적인 제약회사들은 거의 마이너스인데 삼천당 제약은 122억의 흑자이고 게다가 유보율은 1,400%나 되는 아주 건실한 제약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삼천당 제약을 타 경제방송에서 12월 달, 11월 달 두 번이나 연속 방송을 했던 게 삼천당 제약인데요. 그 이슈가 이거입니다. 먼저 작년 11월 29일 날 삼천당 제약의 기사가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유럽 공급 확정 소식에 주가가 부양됐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일정이 나왔어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공급에 대한 계약이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원래 지금이 3월이니까 지난달에 계약이 돼야 된다고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공시로 인해서 이슈몰을 하면서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제가 11월 달부터 말씀드렸으니까요. 차트를 보면 여기부터죠. 작년 12월, 11월이니까 여기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2월 달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2월 달에 21선을 깬 하락이 한번 나왔어요. 또 한 번 깼죠. 그러다 결국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약 자체가 황반변성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약이기 때문에 약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두 번이나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계약 체결 규모가 690억 정도이고요. 향후 10년 동안 이게 체결 바이오시밀러가 약이 체결된다면 10년 동안 15개국에서 순매출의 50%를 받는 조건의 계약 블록버스터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순서대로 2월 달에 체결이 됐다고 한다면 2월 달이 이달이죠. 이때 2월 말까지 체결이 안 되고 그때 이 악재 공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중장기 매매가 어렵고 제약 바이오가 어려운 게 계약 공시 하나에 급등도 나오지만 계약 지연 공시 또는 계약 파기 공시 하나에 급락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에 말했던 삼천당 제약이 그때 가격이 3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7만 9천 원이니까 약 3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 하나 지금 노란톡방도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중장기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기 종목을 이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지수에 상관없이 상승이 나오는 섹터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 삼천당 제약은 지금 공시가 2월 23일 날 계약을 잠정 연기하겠다. 연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니냐, 약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월 달에 주가가 밀렸다가 결국에는 오늘 다시 아일리아 복제약이 삼상에 대한 동등성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시가 갭을 띄우고 상한가까지 찍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갖고 계실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했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3, 4년 전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슈를 보면서 진짜 거기 임원진들도 이게 3상이 된다. FDA 3상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됐죠. 그만큼 제약 바이오의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오늘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3상에 대한 동등성 확보가 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음봉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노란톡방은 될 수 있으면 중장기 매매, 운도 많이 따는 중장기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SPG, 인탑스, 박셀바이오,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들을 한다는 게 제 소신인 거죠. 하여튼만 삼천당 제약 상한가 들어가면 상한가 찍어주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체결 예정이었던 계약 공시가 밀리면 지연 공시가 나온 삼천당 제약. 결국에는 상한가를 찍어주긴 했지만 이만큼 제약바이오, 일반적인 종목들의 중장기 매매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최대한 지수에 상관없는 단기 급등 종목을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삼천당 제약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볼만한 또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삼천단 제약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종목도요. 이렇게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좀 이제 추세전환을 좀 돌린 종목일 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두 번째 선수는 박셀바이오고요. 이제 바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선수를 드립니다. 이미 삼천당장은 상한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셀바이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선수이고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말씀드린다는 건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박셀바이오가 상장 폐지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슈가 있느냐 먼저 궁금하실 텐데
박셀바이오는 3월 15일 날 이미 감사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3월 24일 날 정기총회 결과 공시를 이미 했기 때문에 3월에 대한 이슈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좋은 재료가 또 있는 게 3월 20일 날 기사를 봤더니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올랜도에 있는 미국 암학회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 암학회에서 박셀바이오가 CART 임상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일정은 살아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그 일정 매매를 하실 때는 차트의 수급도 확인해야 됩니다. 일정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 하다가는 시장에 관심이 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박셀바이오는 이미 급등이 한번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다시 급등이 나오고 윗골로 달리고 다시 양봉이 튀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정이 남아있고 아직 장대 양봉이 시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6% 익절하신 것도 박수칠 일이고, 아직 홀딩하고 버텨오고 2차 매수까지 하신 분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에 베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셀바이오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올랜도에 있을 AACR에서 CART에 대한 발표를 할 박셀바이오, 바닥에 거래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이미 감사 보고서와 정기총회 공시가 끝난 박셀바이오를 여러분께 지금 이 구간 공략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솔직히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략 좀 한번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급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이 매도 타점이 되는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박셀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박셀바이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시면 제가 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노란톡방에도 박셀바이오에 대한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시던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정말 종목 사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여러분들 고민과 더불어서 시장 보는 눈, 안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네모난 곳에 핸드폰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7을 4개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7777 누르고 입장 가능해요. 오신 분들은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고 USB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들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두 번째, 그러면 빅매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들이 다 2차 전지 볼 때 제약바이오 보셨잖아요. 네. 자, 이번에 이용준 해설위원님, 이번엔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어떤 테마? 저는 이번은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네, 자,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테슬라 이슈가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멕시코에 6조 규모의 기가 팩토리, 그러니까 엄청난 큰 공장 시설을 설립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핵심에 국내 기업들이 멕시코 공장에 납품할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 이제 지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선수는 뭐니 해도 센트럴 모텍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략하란 말씀은 아니고 지금 추세가 앞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관심 종목에 넣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 중에 첫 번째가 센트럴 모텍인데요. 오늘 보니까 차트적으로 보니까 종가 고가 대비해서 약 16%가 급등이 나와서 윗꼬리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관련주 중에 센트럴 모텍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7억 정도 적자이거든요. 하지만 뭐 적자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나 정기 총회에 대한 악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료는 테슬라가 6조 규모의 멕시코 기가 팩토리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IRA, 미국 감축법에 대해서 지금 멕시코 북동부에 6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큰 기가 팩토리를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장을 건설하고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부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 중에는 센트럴 모텍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센트럴 모텍이 알루미늄 컨트롤 아음을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윗꼬리가 몸통보다 크게 달렸거든요. 16%가 급등했는데 종가는 6%로 마감됐기 때문에 윗꼬리 부분이 10% 정도 되는 윗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관련 섹터로는 센트럴 모텍을 관종에 넣었지만 공략하기보다는 우선 관심 종목에 넣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윗꼬리가 정고점 부분에 크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과 하락이 나올지는 노란톡방에서 한번 오시면 호가 흐름과 또 관련주의 흐름과 또 재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관련주 중에 센트럴 모텍은 우선 관종에 넣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오늘 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양봉 캔들입니다. 이럴 때 좀 타점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지는 테슬라 관련주 두 번째 종목으로 어떤 선수를 좀 눈여겨보시는지 같은 맥락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면이 좀 매력 있나요? 이건 저는 명신산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보다는 명신산업을 내일 시가에도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명신산업은 차트적으로 보면 종가가 고가로 끝나서 깔끔하게 끝났고요. 명신산업은 뭐니 해도 재무제표가 우선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 흑자이고 유보율이 1,300% 정도 되니까 명신산업이 센트럴 모텍보다는 오늘 급등률은 크진 않지만 내일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똑같이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테슬라 관련주는 두 개죠. 센트럴 모텍과 명신산업인데 명신산업 차트를 보면 지금 21선을 돌파한 보시죠. 종가가 6%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종가가 고가로 끝나고 22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도 공략이 가능한 선수가 저는 센트럴 모텍이 아니라 명신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신산업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공략을 해보고 앞으로 큰 추세를 볼 수 있는 분 고점까지 가면 저 구간이 약 10% 이상 그 수익 구간이 남아있는 명신산업 공략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노란톡방 안 들어오시더라도 명신산업이 차트적으로는 센트럴 모텍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명신산업을 좀 더 강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럴 모텍보다는 모얼된 명신산업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내일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본방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와 정말 일타 강사예요. 정말 이러시면서 잘생겼다. 그리고 정말 공략주도 정말 잘 주셔서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해설위원님 많은 응원의 댓글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세요? 잘생겼다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화장이고요. 이제 그 아버님이 이렇게 실물보다 TV가 훨씬 좋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니까 잘생겼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종목이 잘 간다는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게 지수가 안 그렇죠. 좋을 때 여러분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딱 종목 잘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생활 오래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종목이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또 인증을 해주시고 또 희망을 가지실 때가 가장 크게 기쁩니다. 저는 그거 보람 하나로 일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장에도 솔직히 이제 여러분 더 힘드시겠지만 하락장에 저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 계속 치열업 해드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있는 게 갈 수 있는 종목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그 좋은 전문가, 좋은 인성을 가진 전문가여도 수익을 주지 않으면 도루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지만 여러분께 그 수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노란톡방에 오랜 분들이 나가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제가 명확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명확한 기준을 드리고 있고 또 명확한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와 일정과 재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텐데 오늘도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올림픽 선수 제가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1월 31일 날 들어와서 오늘 3월 27일이니까 벌써 2달이 됐네요. 제가 월, 화, 수 방송했으니까 이데일리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쁨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먼저 들어오시고 노란톡방 오셔야 USB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 선수에 대한 또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고 절대로 종목만 알아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목을 알아야 되고 본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본인 일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종목은 방송에서 확인하시고요.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은 노란톡방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월, 화, 수 3일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들어오셔서 내일 대응하시고 모레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내일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물광피부 윤사마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궁금한 사항들 많으시거나 조금 더 또 다양한 또 궁금증들 있다 하시면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그 카메라 기능을 여기 네모난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돼요. 링크 하나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단 참여 코드 번호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 모든 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세요. 바로 세 글자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럼 이제 급등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높이 뜰지가 궁금해요. 워낙 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오늘의 또 급등 종목 뭘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높게 뛸 선수는 SFA 반도체 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메모하시면서 지금 받아 적으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는 SFA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이런 쪽의 이슈가 리튬의 이슈가 있지만 반도체가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이미 숙지하고 계신 분이면 그분은 중수 이상의 실력자인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반도체에 대한 입법안과 본회의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SFA 반도체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이고 세 개 회사를 지금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SFA 반도체 이 세 개 선수가 반도체 회사인데요. 제가 그러면 이 세 선수 중에 왜 SFA 반도체를 가지고 왔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료는 본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K칩스법 본회의 통과 일정이 30일입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아마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는 반도체 이슈로 한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그 많은 종목 중에 SFA 반도체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올라가 버린 선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손절이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배수수 말씀 안 드릴 거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횡보를 했고 최근에 장대 양봉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고요. 윗골이 달리고 다시 한번 음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추세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지금 한미 반도체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는 차트가 이 위에 상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자리가 나쁘지 않은데 거래 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주성보다는 SFA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맞기 때문에 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SFA 반도체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면 22일 날 이미 지나가지고 22일 날은 기재부에서 전체 회의를 한번 통과했고요. 그리고 30일 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30일 날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럼 30일 날 갖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재료는 일정 전에 끝내야 된다 를 말씀드립니다. 시나리오 일정상으로는 30일까지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27일이니까 28일과 29일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SFA 반도체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급등 또는 상승이 안 나오면 그 전에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간다는 건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걸 하려면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0일 날 본회의 상정 통과 이슈가 있는 SFA 반도체를 28일과 29일까지 노란톡방에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핵심은 반도체 이슈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그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굉장히 힘들죠. 삼성전자도 6만 원이 깨졌다가 이제 6만 원 올라온 시점에서 반도체 시장을 살아가려면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세액공제 이슈가 30일 날 본회의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SFA 반도체
공략 지점을 노란톡방에 공략하고 또 방송에 말씀드릴 테니까 대응 같이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K칩스법 때문에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 타점 그리고 뭐 목표가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말씀드려야죠. 매수는 종가인 5,020원 오늘 종가 베팅을 한 거고 내일 시초가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내일 시초가도 갭 상승을 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이슈가 붙는다면 매수가는 5,020원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단기 고점 피봇 2차 저항선이죠. 5,350원까지는 단기로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밀린다면 저는 이 손절폭을 좀 크게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350원 드리고 SFA 반도체 한번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오늘 공략주가 되었고요. 5,020원이 매수가, 목표가 5,350원, 손절 라인까지 잘 살펴보시고 가격 전략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이때 어떤 주제로 또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뭐 첫째도 종목이고 둘째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료 방송이건 방송이건 좋은 종목을 드리고 수익이 나야 좋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무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방법도 먼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 USB를 받고 싶으신 분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우선 첫 번째는 월, 화, 수 방송하는 제가 하는 지금 하고 있을 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절차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월, 화, 수는 2대1 방송하고요. 수요일, 금요일은 공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옆에서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함께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익도 너무 잘 드리는 전문가를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위원님 노란톡방에 네. 수경님께서 네.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USB가 뭔가요? 왜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나 그렇죠.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USB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도 좋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제가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을 USB 동영상과 PDF 파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공부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강 4강은 먼저 캔들에 대한 이해, 거래대금에 대한 이해, 이동평균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있고요. 비법강 1강은 HTS를 각자 세팅을 하실 텐데 제가 세팅한 HTS 설정법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USB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자택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꽤 발생됩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무료로 제가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신청들 많이 하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매우 좋은 거네요 하는데 맞습니다. 이 안에는요, 1강부터 5강까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뭐 차트, 수급, 캔들, 재무제표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신청만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7777 누르고 들어오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온라인 무료 강의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1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해주신 이용준 해설위원님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투자올림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슈퍼 주총 위크 더불어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또 시즌인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정말 감사보고서에 리스크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점들도 꼭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 열심히 매매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